뭐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올해 상반기에 자, 반갑습니다. 아파트값이 계속 올라가는 요즘에 특히 9억 미만 아파트로 이제 찾으시는 분들, 자기가 이제 이거 살까 말까 이제 고민하던 아파트들이 이 몇 개월 사이로 계속 몇 억이 올랐습니다. 뭐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가격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왠지 이제 내가 사면은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에 우한폐렴 때문에 손님들이 이제 안 돌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거래 자체도 조금 많이 줄었어요. 뭐 이런 시점에서 이제 사기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안 사자니 또 뭐하고, 이제 이러신 분들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제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가점이 높게 필요하다 보니까 보통 뭐 30대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분들 중에서 이제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실 거고,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더라도 뭐 민영 아파트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여러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아무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거는 민영 아파트가 아니라 공공아파트, 그 중에서 이 공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30대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올해 상반기에 이 공공분양 아파트가 서울에 공급이 얼만큼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아파트가 이제 공급될지를 알게 되면은 그 아파트를 향해 가지고 계속 준비를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공분양이라는 것 자체도 모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오늘은 제가 공공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물량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최근에 했던 거는 작년 9월 달에 고덕강일 4단지가 있습니다. 이 고덕강일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 시세 대비해가지고 100%의 분양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230대 1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건 이제 일반 분양이고, 특별 공급도 있는데 뭐 신혼부부 같은 특별 공급에서도 무려 30대 1이나 할 정도로 이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민영 아파트의 경쟁률이라는 게 사실 뭐 결국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 가점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듯이, 이 공공 분양 아파트도 청약통장의 납입 금액, 그 금액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의미는 없을 수가 있어요, 경쟁률이라는 거는. 그럼 과연 얼마만큼 이제 커트라인으로 걸렸냐, 이게 이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수치인데, 이 당첨 커트라인이 거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률을 떠나가지고 이 커트라인만 보더라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던 걸 알 수가 있죠. 뭐 여하튼간 642세대를 분양하는 이 고덕광일 4단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그의 약 3배 정도가 되는 1891세대가 분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 영상에서 청약 준비는 좀 미리미리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까먹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어딘가에 청약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 같은 게 잘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이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양하는 세대수와 면적, 그리고 시기는 이 앞에 보이시는 요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각 마곡지구 9단지 962세대, 그리고 고덕강일지구 8단지 518세대, 고덕강일지구 14단지 411세대입니다. 마곡지구는 25평형과 33평형, 그리고 고덕강일지구는 20평과 25평형이 분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표를 조금 자세히 보신 분들은 심장이 덜컥 주저앉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상반기, 결국엔 이 영상 이후로 이제 어떤 분양이 현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마곡지구 9단지가 당장 2월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심장이 좀 덜컥 주저앉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헉, 벌써 시작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분양이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는 2월 5일 날에 이제 분양을 할 예정이었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밀렸고, 빠르면은 2월 말쯤에 분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21세기는 정보화 사회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경쟁률은 기존보다 조금 더 늘기는 할 텐데, 뭐 어차피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률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납입 금액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나 아니면은 고덕강일지구나 둘 다 인기가 꽤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꽤나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아까 전에 4단지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런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이 아파트들은 납입 금액이 좀 낮을 수도 있어요. 이제
4단지랑 비교를 했을 때, 즉 과거의 사례로 비춰봤을 때 고덕강일지구 같은 경우에는 25평형은 최소 2천만 원은 돼야지 안정권일 거고 20평형은 최소 2천만 원은 돼야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9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25평형이건 33평형이건 선호하는 그런 평형대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정도가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의외로 정말 이 금액이 높은 사람들이 이쪽에 접수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곡 같은 경우에는 시기만 잘 맞으면은 통장 납입 금액이 1,800만 원대나 정말 재수가 좋으면 1,700만 원대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뜨거운 입지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을 조금 낮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위례신도시하고 과천에도 공공분양을 곧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표에는 위례하고 과천이 없었죠. 과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빠진 거고 위례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할 예정이기 때문에 빠진 건데 조금 더 정확한 날짜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고덕 강일지구 공공분양 이후 거의 직후에 즉 가을쯤에 분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위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어요. 후분양을 할 예정인 건데 준공이 2021년도 4월 달입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뭐 6, 7개월 정도 전쯤에 이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을쯤에 분양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덕 강일보다는 위례를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말 금액이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위례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고덕 강일에 당첨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지원을 많이 안 하겠죠. 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더 재밌습니다. 어쩌면은 과천에 분양을 하게 될 과천 제이드자이하고 뭐 청약 시기가 아예 겹칠 수도 있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3월 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진정이 안 된다고 하면 밀리겠죠. 안 밀린다고 하더라도 마곡도 이제 코로나가 그때쯤에 끝나게 되면은 뭐 그때 둘이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고 밀리면은 같이 밀려가지고 둘 다 끝나는 시기쯤에 그 얼추 비슷한 날짜쯤에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의외로 금액이 좀 낮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조금 낮아가지고 아 이거 귀찮게 넣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 넣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든 지 한 12년 정도 됐다 즉 한 140회차 정도가 됐다 이러신 분들도 그냥 일단 한번 넣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고덕강일지구의 20평형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은 1,300만 원대에도 분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금액이 진짜 높다 내가 한 2,200만 원 정도쯤 된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고덕강일이나 마곡을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위례나 과천을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나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과천 걸 어떻게 넣냐 아니면은 반대로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난 과천에 살고 있는데 내가 마곡 거를 어떻게 넣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해당 지역구에서 만약에 다 뽑게 되면은 더 이상 다른 지역에서는 안 뽑습니다. 그런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50%를 뽑고 수도권에서 나머지 50% 서울에서 떨어진 사람이랑 같이 경합해가지고 나머지를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수도권이나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즘 민영 아파트들을 보면은 조커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들어가지고 모든 집 그리고 모든 타입에 당첨될 수 있는 그런 통장이 의외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30대들이 철저하게 이 청약시장에서 이제 배제가 된 건데 이제 민영 아파트 분양 때 조커라고 불리우는 통장은 보통 이제 한 70점이 넘는 통장을 조커라고 불립니다. 모든 거에 다 당첨이 될 수 있는 통장. 그런데 심지어 80점대도 나와요. 80점대를 받으려면 최소 나를 포함해가지고 분양가족 수가 7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족이 많으면서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2년마다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이 대가족을 데리고 이사를 한다. 보통은 그 전에 이제 싼 집이라도 이제 어느 정도 살라고 하는 뭐 그렇게 이제 현실하고 타협하는 점이 많을 텐데 80점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도 예전보다 좀 힘들어진 거는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강남에 당첨됐을 만한 그런 점수인데 요즘에는 뭐 강동이나 마곡 이런 데서 이제 당첨이 되는 점수로 이제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힘들어진 거는 사실이나 그래도 민영 아파트에 비하면은 민영 아파트 가점에 비하면은 훨씬 더 현실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드신 분들께서는 절대로 관심을 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민영이건 공공이건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 물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서울에 분양을 하는 거는 그냥 하나도 빼놓지 마시고 관심을 다 가지셨다가 웬만큼이면 그냥 다 집어넣으세요.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